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적어 드렸고요. 테이블에 대한 정보 같은 거는 공유를 해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다 가져가서 사용을 하셨어도 되는 거고, 진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러부터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저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 이 녀석 그냥 복사해다가 유저 멤버 컨트롤러라고 지어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불필요한 녀석 지우고 필요한 녀석 넣어서 제 값을 좀 변경을 할 건데, 아티클 서비스 아니고 멤버 서비스 연결해 줘야겠죠? 당연히 지금 없으니까 뭐라고 하겠지만 일단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 생성자에서 의존성을 멤버 서비스 의존성을 주입을 받아야 되고요. 필요한 구조로 바꾼다는 얘기고, 자, do write 대신에 do join 진행하면 되겠죠? 그 메서드 이름도 변경해주고 리턴은 멤버를 리턴할 수 있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도 당연히 바뀌어야겠지만 일단은 필요 없는 녀석들부터 좀 제거를 해줄게요. 리스트, 회원 리스트는 지금 현재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형세보기 또한 마찬가지 수정, 삭제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회원 가입 하나만 먼저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멤버 서비스에 write 아티클이 아니라 join 멤버 정도로 이름을 하나 지어주면 될 것 같고요. 멤버 서비스에 get insert id 그냥 진행을 시킬 거고, 멤버 서비스에 get member by id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거 서비스 DAO 다 만들어 줄 건데 이것도 그냥 복사해서 만들 거예요. 이거 저장해 주고 아티클 서비스 복사해서 멤버 서비스라고 이름 지어 줄 거고요. 다음 아티클 DAO 복사해서 멤버 DAO라고 이름 붙여 줄 겁니다. 자, 멤버 서비스부터 가서 이거 당연히 바뀌어 줘야겠죠. 멤버 DAO에 멤버 DAO라고, 그리고 얘도 의존성 주입할 때 타입 잘 맞춰줘야 되고 변수 잘 끼워 넣어줘야 되고요. write 아티클 하나 빼고 get last insert id 또 빼고, 이거 get article by id 이것도 좀 그냥 놔둘게요. 이름만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는 join 멤버, 그러면 멤버 DAO한테 부탁을 할 거고, 이 녀석도 멤버 DAO한테 get 아티클이 아니라 get member by id 얘는 이대로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임포트 진행하겠습니다. 멤버를 우리가 만든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멤버가 없죠? 멤버도 만들어 줘야겠네요. VO에 아티클을 복사해서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또 만들어 주고요. 이 녀석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세팅할 건데 일단은 그냥 둔 채로 임포트부터 우리가 만든 VO의 멤버로 잘 해주시고, 서비스 쪽도 임포트 진행해 줄게요. DAO에 이런 메서드들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 DAO를 가보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필요 없는 거랑 필요한 것들 올바르게 제거하고 남겨놓고 해줘야 될 거고. 자, 여기 쿼리 쪽 수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 이름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메인 멤버, 그리고 얘도 get member by id라고 이름 바뀌어줘야 될 거고. 자, 일단은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타임 미스매치 어딘가 지금 아티클로 저장이 되어 있군요. 여기 이거 안 바꿨네요. 멤버 타입으로 리턴할 수 있게 바꿔주고요. 자, 여기도 멤버 올바르게 임포트까지 진행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멤버 임포트가 필요하겠네요. 일단 에러는 다 사라졌죠? 이러고서 쿼리 바로 바꿔도 되는데 바꾸기 전에 여기 파라미터 부분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야 되는 값들이 이렇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6가지를 여기다가 쭉 다 적어 줄 거예요. string, login, id, string, login, 패스워드, string, name, 그리고 닉네임, string, 닉네임, string, 셀폰, 넘버, string, 이메일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다 받아주면 되겠죠? 6가지. 자, 입력을 받았으면 이제 이 입력 받아온 값을 가지고서 파라미터로 세팅을 넘겨줘야 돼요. 자, 이만큼을 이 인자로 넘겨줄 건데 이렇게. 자, 그럼 조인 멤버에서 파라미터 추가해주면 될 거고요. 여기도 컨트롤러에서 넘기고 있는 이 인자들과 동일하게 넘겨주면 되겠죠? 여기는 왜 타이틀 바디로 되어 있지? 이렇게 맞춰주고요. DAO 쪽도 마찬가지 파라미터 변경해 줍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받아온 녀석들을 DAO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거고, 끌고 온 다음에는 인설트 진행해 주면 되겠죠? 멤버 테이블에 RGH now, 업데이트 데이트 now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로그인 ID 부분에 이렇게 바디 부분에는 네임을 넣어놓죠. 네임이 어차피 백틱이 필요한 녀석이니까 이렇게 해서 로그인 패스워드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 넣어주고, 셀폰 넘버, 그 다음에 이메일까지. 이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받아온 6가지의 값을 다 인설트 하겠다라고 하는 쿼리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이제 추가되지 않은 어스 레벨이라든가 델 스테이터스, 뭐 델 데이트 이런 녀석들은 델 데이트 같은 경우 낱널이니까 데이터를 애초에 안 넣을 거예요. 나머지 2개 델 스테이터스와 어스 레벨은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으니 인설트 할 때 값을 넣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고요. 그럼 이 인설트는 그냥 두면 되겠고, 자 이제 멤버 아이디로 조회해오는 거 변경해 줬습니다. 이거는 딱히 건드릴 게 없겠죠? 그냥 사용을 해도 무방할 테니. 자, 그럼 컨트롤러 서비스 DAO 구조는 다 갖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갖추는 와중에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어노테이션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를 안 쓰고 클래스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셨다면 이런 어노테이션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 꼭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이 어노테이션들, 저는 이런 거 매번 신경 쓰면서 쓰기 귀찮아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본 구조가 잡혀있는 클래스를 갖다가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이제 실제 내용 부분만 건드렸을 때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작업을 할 때, 새로운 작업을 할 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권장드리고 있는 방식이에요. 복사와 붙여넣기를 많이 쓰세요. 근데 이걸 많이 쓰면 좋은 점이 뭐겠어요? 실수할 일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나하나 직접 타이핑하면서 만들면 내가 빠뜨리는 경우가 무조건 생겨요. 근데 그 빠뜨리는 것 때문에 오류가 나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테스트를 할 수 없고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해서 만들면 내가 그 비즈니스 로직 부분만 신경을 썼을 때 나머지 기초의 세팅적인 부분 같은 거는 딱히 실수할 일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복사 붙여넣기를 해라는 아니지만 제가 컨트롤러를 만들 때는 컨트롤러를 복사하는 거고 서비스를 만들 때는 서비스를 복사하는 거고 DAO를 만들 때는 DAO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녀석을 이미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걸 복사해서 만들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 아직 멤버 쪽 이거 안 건드렸죠? 얘만 좀 더 수정을 해 주겠습니다. 타이틀과 바디가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와 로그인 패스워드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임이라든가 아니면 닉네임, 그리고 셀폰 넘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메일까지 필요하겠죠? 자, 제가 멤버라고 하는 VO 클래스에다가 컬럼을 이렇게만 만들어 놨어요. 변수를.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해 조회를 했을 때 멤버 DAO가 이걸로 내가 원하는 멤버를 찾아왔을 때 이 멤버 객체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어스 레벨, 델 스테이터스, 델 데이트 이 데이터 3개는 안 나오겠죠?
가져는 오겠지만 여기에 끼워 넣지를 못했으니까요. 그쵸? 만약에 그것까지 보고 싶다면 변수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 다 만든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제 멤버의 두 조인입니다. 자, 로그인 아이디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드민과 유저 1을 만들어 놨으니까 유저 2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로그인 패스워드 유저 2 지금 상당히 불편하죠. 화면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네임에 유저 2 그 다음에 닉네임에 유저 2 그 다음에 우리가 셀폰 넘버와 여기는 01022 그리고 이메일까지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네, 유저 2에 유저 2.3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을 잘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가입이 잘 완료가 될 거고 가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인서트 아이디 가져와서 겟 멤버 아이디로 결과 보여주는 것까지 진행해 놨으니까 3번 회원이 잘 나오겠죠. 이 회원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잘 들어갔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를 해 본다면 문제없이 세팅이 됐을 겁니다. 이러면 이제 회원가입 기능은 다 만들었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필수 입력 정보. 회원 가입에서는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해야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아이디 중복 체크만 하고 넘어가긴 할 건데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을 잡아가려고 하는 시점이 된다면 뭐 닉네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건 하나 말씀드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트를 사용을 할 때 앱을 사용할 때 회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이트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보통 로그인 아이디 이거는 없는 사이트가 없고요. 이건 거의 100% 필수죠. 그리고 닉네임 중복 체크 이거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게시물 같은 거 작성하면 거기에는 이제 작성자가 닉네임으로 보통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닉네임 중복 체크랑 아이디 중복 체크 이거 두 개는 거의 100% 진행을 하는 녀석들인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한 사이트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질 수 있게 할지 아니면 여러 개를 가지지 못하게 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뭐 가지고 판단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사이트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질 수 없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어떤 정보를 가져야 어떤 정보를 판단해야 이게 지금 동일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 가지고 해요. 핸드폰 본인 인증이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연동 로그인이라든가 간편 인증 같은 게 많이 좋아져서 옛날처럼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이런 거 말고 간편 인증으로도 많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본인 인증에 대한 개념이 많이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 그러면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서 실제로 인증이 가능하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보통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그런 거는 당연히 적용을 안 시킬 거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이걸 만약에 이렇게 가질 수 없게 할 거다라고 하면은 뭐 가지고 판단을 해야 올바를까요? 뭐 이름? 아니면 로그인 아이디? 이런 거는 부족하죠. 우리가 본인 인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그 무결성을 증명할 방식이 없어요. 로그인 아이디는 중복 체크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닉네임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 그나마 이건 동일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나마의 근거는 휴대폰 번호랑 이메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일치를 해버리면 얘는 같은 사람일 확률이 너무 높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번호가 같은데 이메일이 달라요. 그러면 진짜 억지를 부려서라도 지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은 가입할 때 핸드폰 번호가 필수 입력 정보래요. 내 거 없대요. 그럼 난 뭐 써야 돼요? 부모님 거 써야죠. 그러면 같은 사이트지만 동일한 핸드폰 번호가 존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미성년자여도 이메일은 가질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번호와 이메일이 둘 다 일치해버리면 이건 같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쵸? 핸드폰 번호가 같아도 이메일이 다르면 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드는 웹이니까. 물론 우리가 SI로 취업을 해서 정부 사업을 진행을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웹에 대한 개발을 직접 그러니까 지금 초기 단계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컨셉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시면 돼요.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할 때는 좀 더 제대로 된 이런 가입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면 본인 인증 API 가져와서 쓰시면 돼요. 그런 거를 적용을 시키면은 생각보다 퀄리티가 좀 올라가 보이겠죠? 실제로 API 제공되는 거 많이 있고요. 유료가 대부분이겠지만 테스트용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가 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아이디 중복 체크 가지고만 할 건데 나중에는 한 번씩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같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기능이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기능과 아이디 중복 체크에 대한 기능이에요. 가장 먼저 이거 두 개를 해볼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가 입력 값을 어디에 적어요? 사용자가 입력 값을 주소에 적어요. 쿼리 스트링 가지고 적어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적어서 뭔가 정보를 넣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우리 아직 화면 단 없으니까 여기다가 적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사용자가 적었고 요청을 넘겨요. 우리가 컨트롤러 메서드가 봤죠? 어디서 검증해야 돼요, 이거? 필수 입력 정보다라는 거는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고 요청을 보냈을 때 야, 너 이거 필수 입력 정보야. 제대로 적어서 보내 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처리를 해야 되죠?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처리가 되었을 때 문제없이 기능은 동작을 해야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곳이 주소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오고 나서 어느 시점에 검증을 해야 올바르게 이 로직을 처리할 수 있을지 그걸 잘 고민해 보시면서 이 두 가지 기능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제가 시간 안내에 대한 거는 메모장에 또 써서 화면에 올려 드릴게요.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보세요.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 컨트롤러에서 요청을 받아들일 때 아이디 중복 체크 그리고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처리 이런 거 좀 해볼 건데 제가 아까 힌트를 좀 드렸죠? 어느 시점에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했어요. 사용자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입력 정보를 요청 URL에 쭉 나열해서 적어주는 형태다 보니 이거를 우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두 조인 녀석이 받았을 때 해당 메서드의 파라미터 부분이 이 값들을 다 받아올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에 값을 적었나 안 적었나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이 메서드가 실행이 돼 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메서드가 파라미터로 받을 거니까. 이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요청을 받았고 받아서 메서드가 실행이 되며 이 파라미터 변수가 선언되고 여기 이 변수들의 값이 세팅이 되어야만 지금 얘가 너를 받아왔는지 공백을 받아왔는지 그때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들에 대한 검증을 이제 컨트롤러에서 두 조인 메서드가 실행된 이후에 언젠가는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얘를 제대로 검증을 먼저 하지 않고 뭐 서비스로 넘어간다거나 DAO로 넘어간다거나 하게 되면 얘는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 다 낱널로 만들어 놨어요. 델 데이트 빼고는 다 낱널이라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업데이트를 해봤으니까 여기다가 if를 넣어서 뭐 이 값이 없으면은 뭐 이걸 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올바르지 못하겠죠? 인설트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하나라도 빠지면 무조건 에러예요. 그렇죠? 낱널이라. 그러면 DAO로 넘어오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럼 서비스에서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할 수는 있겠죠. 컨트롤러가 이 받아온 녀석들이 널인지 공백인지 모르는 상태로 서비스한테 넘긴 다음에 얘가 DAO한테 명령을 전달하기 전에 검증을 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검증을 합니다. 검증한 결과를 우리는 사용자한테 보여줘야죠. 예를 들어 아이디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할 텐데 이렇게 입력한 상황 속에서 아이디를 제대로 입력을 안 했다. 이러면 공백일 거고 애초에 이게 빠졌다. 그럼 이거는 널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상황을 서비스가 검증을 해내면은 그 결과를 컨트롤러한테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이 녀석이 리턴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리턴이 실제로 있어야만 값을 돌려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은 돌려준 값을 가지고 컨트롤러가 응답하는 건 가능할 텐데 만약에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뭘 리턴해야 돼요? 뭐 문제 없습니다 같은 걸 리턴하면 될까요? 그렇게 리턴을 해요. 만약에 할 수 있어요? 했어요. 쓸 데가 없죠. 사용할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공했으면 문제없이 객체를 보여줄 건데 그럼 굳이 서비스로 가져가서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간단한 검증이고 이 검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화면에 그려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다른 곳으로 끌고 들어갈 필요 없이 애초에 이 요청을 보내기 전에 이 컨트롤러 쪽에서 그냥 검증해서 메시지를 보여주면 안 되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러 쪽에서 검증을 할 거다. 조인 멤버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여기서 조건 따야죠. 어떤 값이 로그인 아이디라는 값이 일단 널인지 이거 지금 이 조건 들어가면 얘가 참이란 얘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아이디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된 경우겠죠. 그러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아이디가 공백으로 들어온 경우. 자, 공백은 어떻게 체크해요? 로그인 아이디가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긴 할 텐데 사실 우리 문자열에 공백 체크할 때는 이것보다 랭스 활용해서 이걸 더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동안. 둘 다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조건 엔드로 엮여야 되나요? 얘가 엔드로 엮일 수 없죠. 얘는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업데이트 쪽에서 사용했던 방식은 널이 아니면서 공백도 아닌 거였으니까 엔드로 엮이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상황은 널이거나 공백이거나 둘 중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지금 너는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문구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 검증을 했어요. 이제 뭐 보여줘야 돼요 화면에?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거 보여줘야 되죠. 혹은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이런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두 조인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뭐예요? 리턴 타입 멤버죠. 그러면은 성공했을 때 멤버를 보여주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 문자를 보여주는 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겠네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테일에서도 했던 오브젝트를 사용해 일단은 리턴을 둘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자, 그럼 이제 검증하는 방식 알았으니 이거 쭉 더 복사로 만들어서 패스워드에 대한 것도 똑같이 네임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닉네임도 마찬가지 셀폰 넘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메일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문구만 다 바꿔준다면
이렇게 해준다면 상황에 따라서 검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아이디를 빼볼게요. 저 아예 뺐어요. 이건 널이죠. 잘 걸러주네요. 자, 로그인 아이디를 아예 빼지 않고 공백으로 놨어요. 이건 공백이죠. 잘 걸러주네요. 다른 녀석들도 다 동일하게 잘 걸러줄 겁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 의심의 여지가 없냐면 지금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오고 있던 이 6가지 녀석들 모두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그럼 다 동일한 검증이 통한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건데, 자, 검증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검증하는 단계에서 모두 다 스트링이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자, 검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조금 불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이 조건 자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얘를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요? 이거를 만약에 이 검증을 하는 그 로직 부분을 메서드로 분리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그러니까 값이 비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걸 호출에다가 필요한 곳들마다 그냥 쓸 수 있겠죠. 사실 안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만들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 이걸 좀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네, 이 녀석의 패키지는 util. 자, 이 클래스 우리가 그동안 한 번씩 만들어서 간단하게 내용을 간직할 수 있게끔 해놨던 녀석인데 여기다가 불린 타입을 리턴할 수 있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름을 제가 inpt라고 지었습니다. inpt 어떤 느낌이죠? 비어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불린 타입의 이제 메서드니까 앞에다가 isInpt 이런 식으로 is를 붙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상관은 없어요.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관례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자, 그냥 isInpt를 써볼까요? 여기서 이제 리턴은 일단은 에러가 없게 false 기본값 넣어주고요. 얘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지금 요걸 활용할 건데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려고 만든 메서드예요. 그럼 저 isInpt라는 메서드가 해야 되는 일 지금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이 대상을 넘겨받은 다음에 그 대상이 값이 널인지 혹은 공백인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자를 저 isInpt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인자를 넣어야 돼요. 어떤 인자를 넣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볼게요. 나머지는 일단 무시하고 이 상황만 딱 놓고 봐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isInpt를 사용해서 이 조건 부분을 대체할 건데 인자로 누구 넣어야 돼요? 로그인 아이디를 넣어줘야겠죠. 저는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util 클래스에 있는 isInpt라고 하는 이 함수를 메서드로 호출할 건데 이때 로그인 아이디라는 이 녀석을 인자로 넘길 거다. 이 값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럼 isInpt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매개 변수를 받아내야 돼요. 어떤 타입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 제가 넘기고 있는 데이터는 스트링이죠. 그럼 얘도 스트링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스트링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는 다 스트링밖에 없지만 우리가 int 값을 뭔가를 받고 있었고 그 int에 대한 검증도 얘 가지고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여기 스트링으로 받으면 되나요? 그땐 곤란하겠죠. 우리 메서드 그 컨트롤러 메서드에서 실제로 int 값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었잖아요. 모디파이 같은 거, 디테일 같은 거 이거 인트로 받죠? 받았어요. 근데 여긴 지금 널 검증 없네요. 만약 int로 들어온 이 아이디가 비어있는지 뭐 혹은 공백인지 이런 검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식처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못해요. int는 그 널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int는 널을 가질 수 없어요. 그쵸? 자,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일단 요거는 에러는 없으니까 요거 잠깐 냅두고 다시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id 값을 우리가 제대로 안 넘기게 되면 멤버가 아니라 아티클에 show detail인데 여기다가 이제 id를 이렇게 해서 잘 넘기면은 잘 나올 거예요. 지금 3번이 없다고 하네요. 다시 하고 나서 우리가 만든 게 하나밖에 없군요. 이렇게 1번 잘 넣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에러예요, 에러. 왜? input required type int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nt 값이 필요한데 왜냐면 맥에벤스에서 파라미터에서 int를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int 값이 필요한데 지금 너는 스트링 공백을 입력을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파라미터 세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만약에 널이면 널이려면은 키가 없어야죠. 이러면 그것도 에러예요. 이 id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int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 translate 널, 이 널 밸류를 변경해서 넣을 수가 없어. 뭐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은 검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안 쓸 겁니다. 근데 이 int 값을 가지고 널 검증, 지금 어쨌든 널이 들어왔을 경우나 공백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사용자는 요청을 넘기는 이 시점에 널 혹은 공백을 누구한테 줘요? 요청에 담아서 줘요. 이 요청을 판단하는 건 컨트롤러 안에 있는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가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에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검증을 제대로 할 거라면 이거 인트로 받아갖고는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넣지 않은 값을 우리가 받아오자마자 문제일 텐데 그 중간에 우리가 개입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틀어버릴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일단 스트링으로 받아야 되고요. 얘가 널이고 뭐 공백이고 할 때는 얘를 인트로 현견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거기까지 안 하는 이유가 어차피 화면단 넘어가면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서 일단은 안 할 건데 만약에 진짜로 한다면 아예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제 마저 유틸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인트로 들어오는 녀석은 이 isInput 가지고는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스트링으로 받는 거 문제가 없겠죠? 받아낸 다음에 조건을 봐야죠. 인자로 받아온 매개별수로 받아온 이 str이라는 녀석이 만약에 널과 같다면 어떤 경우에요? 이 녀석 매개별수로 받아온 값이 널과 같다면 이걸 실행해야 되는 경우죠. 그럼 이 자리, 이 메서드가 실행된 이 자리에 남는 결과가 결국 true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return true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널 검증이고 공백에 대한 검증도 하나 해줘야겠네요. 자, 공백 어떻게 체크하죠? 우리가 계속 했던 거 str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트림까지 넣어서 해볼까요? 랭스 봤는데 얘가 0이랑 같다. 이거는 return true.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조건을 사용할 거라면 굳이 조건에 넣지 않고요. 그냥 이 자리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맞는 말이면 return true가 나올 거고 틀린 말이면 return false가 나올 거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이렇게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여기서 필요했던 이 조건을 여기다가 그냥 리턴을 남길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5어 연산자로 엮여 있으니 얘가 널일 때에도 true를 줄 거고요. 얘가 만약에 str 받아온 게 널이 맞대요. 그럼 이 자리 true 남겠죠. 그 다음 이 자리 했는데 얘는 널이었다면 이거는 틀린 말이니까 f가 남겠죠. 근데 true or false는 결국 true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true로 리턴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isImpt가 해야 될 일은 만들어 놨으니 이제 isImpt를 활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공백 검증 끝났죠.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지금 사실 이 두 조인만 바라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검증하는 부분 복사 붙여넣기를 우리가 만들면 괜찮은 거였는데 다른 메서드에서도 결국에 이런 검증은 필요할 거예요. 리턴하는 메시지는 매 상황마다 달라지겠지만 검증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매번 조건을 써주기 귀찮으니까 메서드 호출례 형태로 변경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우리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공백 검증은 다 처리를 했고요. 실제로 잘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공백 검증 끝났으니 이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부분 검사할 건데 중복 체크는 언제 해야 돼요? 이것도 조인 멤버로 넘기기 전에 하면 편하겠죠? 조인 멤버 들어가고 나서 이 녀석 안쪽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딘가에서 실제로 인서트 하기 전에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어차피 아이디가 중복됐으면은 지금 너 이 아이디는 사용 중인 아이디라 가입할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그냥 컨트롤러 쪽에서 서비스한테 요청을 보내버리고 멤버 서비스한테 get login 아니다 get member by login ID 이런 걸로 해서 하나 넘겨버리고 인자로 로그인 아이디 주면 될 거고 이걸 통해서 멤버를 하나 받아오면 이 멤버 값을 활용해 조건의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얘가 널이라면 이렇게 get member by login ID 뭐 할지 느낌이 좀 오죠. 이걸로 멤버 조회했는데 얘가 널이래요. 중복이 안 된 경우에요. 그럼 가입을 시키면 되죠. 그럼 우리는 중간에 걸러줘야 되는 거니까 널이 아닐 때를 놓고서 return 로그인 아이디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get member by login ID 이걸 좀 완성을 시켜볼까요? 없으니까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멤버 DAO한테 똑같이 이름 만들어서 부탁할 거고 없으니까 얘도 만들어주고요. 얘가 해야 되는 일은 select겠죠? 이 안쪽에서 select asterisk from member 네, where 로그인 아이디가 받아온 로그인 아이디 이거 가지고 검증해주면 된다. 조회해주면 된다. 얘가 가져올 거고 가져온 걸 사용해서 여기다가 널 혹은 진짜 멤버 객체 들어있을 거고요. 그거 가지고 검증해서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지금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어드민과 유저 1, 2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로그인 아이디에다가 유저 2라고 입력을 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얘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가 나오겠죠. 유저 1을 넣어도 똑같이 나올 거고요. 어드민을 넣어도 나올 겁니다. 그 유저 1, 2, 3 어드민 이렇게 세 가지를 제외한 유저 3 같은 거 들어가면 지금은 문제없이 가입이 될 거예요. 일단은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말고는 따로 조건을 더 걸어놓은 게 없으니까 뭐 조건을 추가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 말고도 뭐 이름이 닉네임이 겹친다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가 겹친다거나 이메일이 겹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회원가입에서 조금 아직 다른 게, 원래 회원가입할 때 회원가입 당시에 비밀번호 입력과 비밀번호 확인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것도 없어요. 근데 좀 간결하게 그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처럼 최대한 간결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하면서 지금 사실상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면서 바뀐 이 구조 빼고는 비즈니스 로직 관련된 부분은 딱히 크게 변경된 게 없다라는 걸 직접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느껴보면서 조금 더 해보다가 이제 실제로 화면단 구현하게 될 거고, 화면단은 이제 JSP에서 했었죠? 그런 거랑 거의 또 유사하게 진행을 하면서 계속 원래 하던 거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바뀐 구조를 최대한 적응을 빨리 하려고 우리 해봤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쓸 거다가 아니라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적응. 다를 게 별로 없죠?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진짜 생겨먹은 모양만 좀 다른 거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도 일단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커밋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회원가입 기능을 얼추 다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다음에 제 기능을 또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실 로그인이랑 로그아웃 이런 거 다 바로바로 만들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이런 걸 좀 하나 보고 갈 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컨트롤러가 화면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인데, 좀 뭔가 말이 조금 정확한 말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객체 형식의 데이터 혹은 문자 형식의 데이터, 이 두 가지가 화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회원가입에 성공하면 객체 형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회원가입에 만약에 실패를 했다, 이런 거 빼버렸다, 이러면 얘는 문자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그려지고 있는 이 응답의 과정에 데이터 타입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객체 타입과 문자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모양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좀 통합을 시켜볼 겁니다. 객체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어도 똑같은 형태로 보여줄 거고요. 문자를 보여주고 싶어도 똑같은 형태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통합된 응답 양식을 만들 거란 얘기고, 이 통합된 응답 양식의 안쪽에 실제로 보여주려고 했던 데이터가 포함되게끔 저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그냥 양식이다. 하나의 양식이다. 근데 그 양식 안에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자든 객체든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당장은 이 코드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서 같이 봐도 얘가 그래서 왜 필요하지? 우리 어차피 JSP로 화면단 만들 건데 굳이 얘를 왜 써야 되지? 이걸 굳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고 있지? 라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이거는 좀 먼 미래에 우리가 이제 화면도 갖추고 다 만들어 나가는 그 사이에 아작스라고 하는 비동기 통신이란 걸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웹을 만들어 나갈 때는 동기 방식의 통신법과 비동기 방식의 통신법,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개발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모든 방식은 다 동기예요. 비동기가 없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비동기라는 통신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하다 보면 어쨌든 얘도 통신은 통신이기 때문에 동기가 뭐고 비동기가 뭐고 이걸 지금 알자가 아니라 어쨌든 얘도 하나의 통신 방법이기 때문에 서버 쪽에 뭔가 나 이런 거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전달을 하고요. 그 전달된 값을 돌려받아야 돼요. 얘도 통신이니까 결국에.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요청한 데이터를 응답 받는다 이거거든요. 이제 통신이라는 건 내가 요청을 하는 거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줄 게 있다면 이렇게 요청한 데이터를 응답받는다가 통신의 그 과정을 그냥 압축시켜서 말을 한 건데, 이 데이터를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달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이슨이라고 하는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어제였죠 아마? 제이슨 얘기를 살짝 했던 것 같은데, 제이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다기보다는 우리 XML 같은 걸로 이제 API가 이런 데이터를 전달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타입이 가장 사용하기 편해서 이제 이걸로 변환을 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XML을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제이슨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객체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비동기 통신에 이 제이슨 타입을 활용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API 쪽에다가 요청을 보냈을 때 돌려주는 데이터는 걔네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를 주거나 해야 돼요. 애초에 받을 때 이걸로 받겠다, 얘네가 이걸로 줄 거야 라고 정해놓은 거 말고는 우리가 나 이걸로 받고 싶은데 이걸로 줘 라고 못해요. 걔네가 정해놨어요. 뭐 이걸로도 되고 이걸로도 돼,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 나 제이슨으로 받고 싶은데 이걸로 주면 안 돼? 이거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받아다가 써야 돼요, 변경해서. 근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지금 이 프로그램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애초에 제이슨 타입으로 돌려줄 수 있게끔 통신의 결과를 제이슨으로 돌려받게끔 그러한 틀을 하나 지금부터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 만들어 놓고 몇 번은 써봐야 이 틀이 좀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비동기 통신의 이 틀을 사용하면 되게 편하구나,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게 편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차근차근 계속 누적되어 가며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의문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통합된 응답 양식에 대해서 제 의문보다는 왜 하지? 보다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양식 만드는 게 조금 복잡한 개념을 섞어가면서 할 거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다고 이해 못할 만큼의 어려운 난이도는 또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려운 만큼 제가 천천히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계속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합된 응답 양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앞으로 좀 진행을 해 볼 건데, 지금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해서 좀 애매하군요. 그러면 이거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통합된 응답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제가 또 이런 것도 하나 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적용하는 걸 보여드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문자를 리턴하고 있는 상황일 때 문자를 그냥 적어요. 그리고 이 문자에다가 변수를 포함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적죠. 자,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system.out.println에 변수 플러스 문자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거 우리 스트링 포맷을 사용하면 서식 지정자로도 가능하겠죠.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트링 포맷. 이거 우리 리스폰스 겟라이터에서 써봤던 거니까 여기다가 이런 거 넣어놓고 여기 부분을 %s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 이런 거 넣어주면 사용 가능하죠. 이거 실제로 문제 없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나머지는 다 입력되어 있는데 어드민 이때 잘 나와요 이거. 아 근데 플러스가 들어있군요. 이거 빼야죠 이거는. 잘 나옵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 과정을 이러한 문자 양식을 우리가 매번 스트링.포맷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도 새로운 개념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 하나를 배워보기 위해서 얘를 또 분리를 시킬 거거든요. 이 string.format이라고 하는 이걸 사용해서 문자와 변수를 조합하는 이 과정을 또 하나의 메서드로 분리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분리를 한다기보다는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분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가변인자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좀 보여드리면 util이라고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여기다가 일단 에러가 안 나게 너를 넣어 둘 겁니다. 자, 저기서 뭘 얘기를 할 거냐, 이 f 가지고 뭐 할 거냐. f는 그냥 메서드 이름이겠죠.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자, 이건 또 처음 보죠. 사실 이거 진짜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동안 작성했던 코드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데, 이거 우리 그 dbutil 아니다, dbutil이 아니라 secure? dbutil이었나? 한번 찾아볼까요? 데모 말고 JSP 아티클에 보면은 secure군요. 여기 어펜드 할 때 여기에 들어 있었어요. 이미 사용되고 있었어요. 우린 이걸 쓰고 있었고. 자, 이게 지금 가변인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가변인자는 무조건 오브젝트만 쓸 수 있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다시 이건 종료하고, 이 가변인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오는 인자는 무조건 스트링 타입이고 포맷이라는 내용으로 들어올 거예요. 4개 변수 이렇게 세팅해놨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는 인자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녀석은 점점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가 올지 두 개가 올지 세 개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가능성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스트링 포맷이 아니라 util에 있는 f를 불러다 놓고 여기에 이 양식을 넣을 거고요. 이렇게 양식을 넣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 자리에 저 서식 지정자에 들어갈 값을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트링 포맷을 똑같이 쓰는 건데, 이 스트링 포맷도 결국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서, 이거 말고요, 자바 랭에 있는 이 스트링을 가서 스트링 포맷 애초에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좀 흉내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흉내를 내냐면 이거 배워보려고. 가변인자 실제로 얘를 알면 되게 우리가 뭔가 메서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편한 것들이. 이거 개념 배워보려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이렇게 넘길 겁니다. 그럼 서식 지정자가 하나 있고 그거에 매칭될 값을 우리가 하나를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잘 끼워 들어가서 문자를 남겨줄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식 지정자가 하나 또 뚫렸다면 값이 하나가 늘어나겠죠. 자, 그럼 f라는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인자, 문자고요. 양식 포맷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첫 번째 인자로 세팅을 했어요. 매개 변수에. 자, 두 번째, 치환될 값을 넣었습니다. 구멍이 하나 더 있으면 값이 하나 또 와야 되죠.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를 줄지 두 개를 줄지 세 개를 줄지 아예 없을지 이런 걸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때 이러한 가변인자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한다면 얘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다 받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가변인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는 내일 수업에서 마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적용시키는 것도 내일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커밋 따로 안 남겨드리겠습니다. 내일 하고 나서 커밋을 남겨드리도록 하죠. 오늘 이제 내일 수업 전에 가변인자라고 한번 검색해보고 오시면 좋겠죠. 이제 개념 그 키워드는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